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 도전 8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유통 화장품 안전기준상 pH가 3.0에서 9.0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유아용 샴푸, 2번 쉐이빙 크림, 3번 메이크업 리무버, 4번 클렌징 오일, 5번 아하를 함유한 토너. 아하는 보통 각질 제거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pH의 기준의 경우에 아하는 pH가 되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각질이 제거되는 데 있어서 pH가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규정을 잘 지켜야 돼요. pH 규정을. 그래서 5번이 pH 규정 3에서 9로 지켜줘야 하고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그러니까 정제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거나 물로 씻어내는 제품은 pH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영유아용 샴푸도 pH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쉐이빙 크림이라든지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외, 또 영유아용 샴푸도 제외.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 품질 성적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기초 화장품 크림이래요. 이것의 시험 결과인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시험 결과에 품질 성적서가 있고 그 밑에는 맞춤형 조제사의 조치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이 기초 화장품 크림을 보면 아데노신이 시험 결과 표시량의 89%가 있다고 하네요. 아데노신 성분은 주름 개선이죠. 주름 개선의 주 원료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호기성 생균은 10개 검출이 되었대요. 네. 그리고 니켈은 5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검출이 됐고 pH는 5.5를 산성을 가리키고 있네요. 내용량은 표시량의 98%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튕겨서 체크를 할 부분이 있죠. 아데노신 주 원료의 함량을 말하죠. 주 원료의 함량은 9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89%래요. 이게 적정하지 않네요.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또 호기성 생균은 기타 화장품은 1000개죠. 1000개. 그래서 이건 적정합니다. 또 니켈은 검출이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적정합니다. 또한 pH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pH가 3에서 9 사이여야 됐거든요. 근데 5.5래요. 적정합니다. 또 내용량은 97%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98%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적정해요. 그러면 아데노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것이 좋긴 하겠네요. 보기를 볼게요. 1.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을 나타내게 하는 주 원료의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하다. 요거 맞네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자, 제품 내에 미생물이 검출되면 안 된다. 판매 금지 후 책임 판매자를 통하여 회수 조치한다. 이건 미생물 적절하죠? 네. 또 유해 물질의 검출 한도에 적합하지 않다. 판매 금지 후 책임 판매자를 통하여 회수 조치한다. 유해물질 검출한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4번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pH가 적합하지 않다. 판매 금지 후 책임 판매자를 통하여 회수 조치한다. 이것도 적정하죠. pH 농도도. 5번 내용량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판매 금지 후 책임 판매자를 통하여 회수 조치한다. 내용량도 적정하죠. 그래서 답은 1번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을 나타내게 하는 주 원료의 함량이 90% 이상이어야 되는데 89%이기 때문에 기준치에 부적합하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cGMP의 제품 출하 흐름도에서 각각의 적합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포장 공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 라벨을 부착한대요. 기억은 임시 보관, 격리 중, 시험 중, 격리 중, 시험 중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임시보관을 한대요. 그러면 1번 일단 아니네요. 임시보관이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합격을 하고 니은 라벨을 부착한대요. 니은 라벨은 재처리, 합격,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출하를 할 거니까 합격이 맞겠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출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억이 시험 중이나 격리 중으로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중으로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다음의 유해 화학 물질 중 물휴지가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항목으로 짝지어져 있는 것은, 특별히 관리돼야 하는 항목은 포름알데히드가 되게 대표적인 거죠.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또한 메탄올도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그래서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이 부분이 관리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 중에 눈 화장용 제품, 색조 화장품 같은 데 쓰여질 때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원료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눈화장이나 색조화장에는 그 반짝거리는 니켈이 되게 중요한 원료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니켈이 많이 한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눈이 가렵거나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 나거나, 이렇게. 그래서 니켈의 검출 한도는 눈 화장용일 때는 35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나와야 이하여야 되고, 또 색조 화장품에 니켈이 들어간 성분에서는 3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이하가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 밖의 제품에서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눈화장이나 색조화장에는 니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도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문제. 화장품 내의 미생물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보하였다. 이 경우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뭐냐? 네. 자, 이거 우리 기억하죠? 총 생균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미생물 허용 한도에서 배웠죠? 네, 총 호기성 생균수가 영유아용 또는 눈화장용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500개 이하, 물휴지는 100개 이하, 기타 화장품은 1000개 이하로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균수가 125개, 진균수가 2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호기성 생균수는 125개, 200개 더하면 325개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영유아용, 그 다음에 기타 화장품이 해당이 되겠고, 물휴지는 해당이 안 되겠어요. 325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영유아용이나 눈화장용 제품은 500개 이하, 또한 기타 화장품은 1000개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해요. 그 대신 물휴지는 100개 이하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공통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성분이 뭔지 살펴볼게요.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살리실릭 애시드는 바하 성분이죠. 바하 성분은 기름기가 많거나 유분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요. 또 그 다음 거는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IPBC라고 하는데요. 이 함유 제품은 보존제로 쓰이고요. 기능은 트리트먼트 같은 부드럽게 사용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게 두 개 다 아이한테는 여기 5번에 만 3세 이하 아이한테 사용하면 안 되겠죠. 피부가 깎여버리겠죠. 그리고 자극이 심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요. 다른 거 한 번 더 하나씩 볼게요. 1번의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 입 안에서 뭐가 나거나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 이거는 알부틴이에요, 알부틴. 알부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부틴은 2%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함유할 때 2% 이하 함유하더라도 이렇게 적어줘야 하고요. 두 번째,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씻어낼 것. 이거는 제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실버 나이트레이트 그 제품이 대표적이고요. 과산화수소나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같은 제품들도 이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이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이거는 포름알데히드를 말해요. 0.05% 이상이 함유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부분 명시를 해주고요. 4번에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건 스테아린산 아연을 말합니다. 흡입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주의사항을 공통적으로 표시해야 될 제품군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중요한 것은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러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프로필렌 글리콜 함유 제품만 표시한다라고 써 있어요. 주의하라. 이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요. 이 중에 무엇이냐? 이죠.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외음부 세정제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얘네들은 프로필렌 글리콜이 함유하고 있고요. 이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면 알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채취 방지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털을 제거한 직후에 또 바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극이 되니까요. 또 리을에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세안제는 세안제 이 스크럽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물로 씻어내라. 그리고 전문의랑 상담해라 라는 주의사항이 들어가줘야 하고요. 또 손발톱용 제품류에는 손발톱 및 그 주변의 피부에 이상이 만약에 생기면 즉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공부를 하고 갈 게 있어요. 화장품의 분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공부하고 가도록 할게요. 식약청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먼저 정의가 나오고요. 정의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일반 화장품이 있으면 또 이쪽 옆에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의약품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의약 외품이 있어요. 연고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기능성 화장품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을 한다거나 미백을 한다거나 우리 피부인 경우에 그리고 곱게 태워주는 거 여름에 선텐 로션 크림 같은 거 있죠? 오일 이런 곱게 태워주는 기능, 자외선으로 보호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 유기자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완화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을 말하고요. 또 아토피 완화예요. 완화, 아토피 완화, 가려움증 이런 것을 완화해주는 제품. 그 다음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되고요. 모발에서는 연모제, 염색시켜주는 거, 탈염, 탈색제, 일시적인 제품은 제외하고 염색을 하거나 색깔을 빼주는 것들, 그리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거, 완화예요.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또 제모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모제에 해당이 되는데 제모제에서도 물리적으로 녹여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그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장품의 중요한 것, 화장품의 유형이 있죠. 이 유형은 13가지로 나뉘는데요. 영유아용, 이거는 만 3세 이하의 제품 유형이고요. 영유아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 뭐 세정이라든지 로션, 오일, 목욕용품 이런 게 다 해당이 돼요. 두 번째, 목욕용 제품이 있어요. 목욕용은 뭐 목욕 소금류, 버블베스, 이런 캡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인체 세정용이 있어요. 이거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물휴지 같은 게 여기 물휴지까지 들어갑니다. 물티슈랑 물휴지랑은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인체 세정용 제품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체 세정하고 목욕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한 번에 인체 세정용은 씻어내고 닦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목욕용은 물에 푸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들을 목욕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네 번째, 눈 화장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브로 펜슬, 라이너, 섀도우, 마스카라,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있어요. 이 리무버.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향용이 있고요. 방향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두발 염색용이 있어요. 두발 염색용은 헤어 틴트, 헤어 컬러 스프레이, 연모제, 탈염, 탈색용 제품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색조 화장품이 있어요. 색조 화장품에는 볼렌지라든지 파우더, 파운데이션, 베이스, 립 라이너,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글로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덟 번째, 두발용이 있어요. 두발용은 헤어 컨디셔너, 헤어 토닉,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포마드, 왁스 젤 같은 게 있죠. 두발 염색용, 6번의 두발 염색용과 8번의 두발용은 차이를 아시겠죠? 두발 염색용은 두발에 직접적으로 색깔을 빼주거나 입히는 거. 그 다음에 두발용은 스타일링 할 때 쓰는 것들을 두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발용은 헤어 컨디셔너, 그다음에 뭐 흑채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디셔너, 왁스 젤, 그리고 샴푸 린스도 두발용에 들어갑니다. 아홉 번째 손발톱용은 다 아시다시피 에나멜, 폴리쉬, 탑코트 이런 것들을 발톱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면도용 제품은 쉐이빙이겠죠. 애프터 쉐이빙 크림, 면도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11번째 기초 화장품은 스킨로션 에센스, 그리고 뭐 오일, 그리고 파우더,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그리고 메이크업 리무버가 들어가요. 자, 아까 4번에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눈 화장용에 들어갔죠? 기초 화장에는 메이크업 리무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차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메이크업 리무버라 하더라도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는 눈 화장용의 분류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12번째 채취 방지용 화장품은 데오도란트 같은 걸 말하겠죠. 그리고 13번째 채모 제거용, 이것은 제모를 하는 거라든지 제모 왁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가지의 유형을 알고 그 유형에 따른 화장품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었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개념과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그 원료에 따른 주의사항에 따라서 보기 제품들, 화장품의 종류죠. 유형과 종류죠. 이 종류를 제품군에서 분류를 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문제, 다음의 계면 활성제 중 그 구조상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게 보면은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아니면 양쪽성이냐 아니면 비이온성이냐 요거를 찾아봐라 이거죠. 그 성분 원료에서 1번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죠. 그리고 클로라이드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폴리쿼터눔 이것까지 2번에서 5번까지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조가 요거 하나만 다르죠. 1번 하나만 다르죠.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계면활성제는 저번 시간에 다뤘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다음의 고분자 성분 중 도포 후에 경화돼서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은 네, 고분자니까 분자가 큰 거죠. 분자가 큰 거. 네, 저분자의 반대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 젤레일 생각나지 않으세요? 젤레일? 네, 젤레일. 젤레일은 빛에 경화시켜서 고분자를 경화시켜서 막을 형성시키죠. 이거 젤레일은 니트로셀룰로스가 개발이 돼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젤레일의 성분은 니트로셀룰로스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잔탄검이라든지 콘시드검, 카복시메틸셀룰로즈, 카보모 이런 것은 점증제예요. 점증제라는 것은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거죠. 스킨에서 뭐 에센스, 겔 타입, 크림 타입, 로션 타입 이렇게 올라갈수록 끈끈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점성이 생기는 거가 있죠. 그렇게 점성이 생기게 만드는 것을 점증제라고 하는데요. 이 점증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경화돼서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성분은 4번 니트로셀룰로스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효능 효과 중 화장품에 금지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그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1번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이거 아니죠. 개선 또는 증진한다라는 내용이죠. 회복이나 복구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번, 피부 거침을 방지하고 살결을 가다듬는다. 부드럽게 표현을 했네요. 맞죠? 3번, 피부를 청정하게 한다. 네, 청결하고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죠. 4번,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한다. 네, 도움을 주죠. 5번, 피부에 수렴 효과를 주어 피부 탄력을 증가시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때 보존제나 자외선 차단제, 색소,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향료 같은 경우에는 제한 성분이 아니에요. 어떤 향을 첨가할지 이런 것들은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네. 오늘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네. 언젠가는 다 쉽게 문제가 풀리는 날이 오겠죠. 네. 우리 모두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